성희의 집 대문 앞. 세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성재는 은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어요. 설마 이 사람이 은호 후배 생모예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성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성재를 쳐다봤죠.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차갑디 차가운 새엄마의 행동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희를 쳐다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냥 차갑게 돌아서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희는 당황한 얼굴로 성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성재가 사라지자 은호는 성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번엔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죠. 어떻게 우리 엄마 가게로 와서 협박을 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기는 한 거예요? 목소리 낮춰.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왜요? 버린 딸이 다시 나타나니까 불편하세요?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지난 일? 내 사망 신고까지 했잖아. 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시신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사망 신고까지 했어요? 이에 성희가 발끈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하지만 은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냉소딘 얼굴로 물었죠. 그 남편이 어디까지 알아요? 성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은호는 바로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압박했죠. 남편이 당신이 쌍둥이를 낳았었다는 거 알아요? 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진이 간이식한 것도 모르지 않나요? 성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어요. 은호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찌른 겁니다. 내가 감히.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식당 망하게 하겠다고요? 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내 동생 일 못하게 만들겠다고요? 은호는 성희를 똑바로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잠깐 숨을 고른 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남편한테. 아니, 온 세상에 다 말할 수 있어요. 은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당신이 쌍둥이를 낳고 한 명을 버렸다는 것, 그 버린 딸을 간이식 때문에 다시 찾았다는 사실. 성희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호의 협박이 너무도 치명적이었으니까요. 다 말할 수 있다고요. 은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는 성희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돌아섰습니다.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성재의 새엄마라니. 내가 좀 놀랐나 봐. 다음 날 아침 맘대로 집 사옥. 지혁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지혁이 고개를 들었죠. 은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핍슬해 보였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지혁은 은호의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혁 선배, 나 어젯밤 성재 씨를 봤어요. 고성이 그 여자 집 앞에서. 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으며 표정이 굳어졌죠. 성재가 그럼 혹시 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성재 씨가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고성이가 제 친엄마라는 것도. 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천히 중얼거리듯 말했죠.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성재의 새엄마라니.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재는 지혁의 가장 친한 친구, 형제나 다름없는 성재의 새엄마가 은호를 버렸던 바로 그 여자였다니. 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성재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제 집 앞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성재. 그 친구가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그 순간 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갑자기 심장 쪽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오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은호가 깜짝 놀라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 선배, 괜찮아요? 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혁을 바라봤어요. 지혁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한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죠.
선배, 어디 아파요? 은호가 급하게 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좀 놀랐나 봐. 지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숨을 고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은호는 재빨리 정수기로 달려가 물을 받아 지혁에게 건넸습니다. 선배, 물 마시세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해 보이는데요. 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지혁은 고개를 저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괜찮아. 그냥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라서 조금만 있으면 나아질 거야. 지혁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책상 옆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은호도 옆에 앉아 지혁을 걱정스럽게 지켜봤죠. 지혁의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혁은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성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지혁의 목소리에는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하려는 그거! 그래서 내 모가지가 댕강 떨어져 나가는 걸 네 아버지가 보게 하고 싶니? 다음 날 성재의 집 거실. 성재는 소파에 앉아 밤새 고민한 듯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식은 커피잔이 들려 있었어요. 그때 성희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성재야, 어젯밤 일. 성희가 먼저 입을 열려는 순간 성재가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호가 정말 어머니 친딸이에요? 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복잡한 사정이요? 성재가 냉소를 띤 얼굴로 성희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선택한 건 엄청난 모성을 보고서였는데 철저히 속이셨네요. 성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성희의 가장 아픈 곳이었어요. 진석이 자신을 선택한 이유. 우진을 향한 헌신적인 모습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이런 거짓말 속에서 계속 사시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 순간 성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하려는 그거. 성희가 한 걸음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내 모가지가 댕강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걸 네 아버지가 보게 하고 싶니? 성재가 움찔했습니다. 성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가서 말해. 당장 가서 다 불어. 성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 내 아버지 지난번 갑자기 혈압 때문에 병원 가셨지? 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성희는 성재의 그 반응을 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실 알면 나보다 네 아버지가 먼저 쓰러질걸? 성희가 성재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소리쳤어요. 네가 효자 코스프레 하다가 아버지 제사상 차리게 될 거라고. 성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난번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던 아버지. 의사가 말했죠. 스트레스를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갔어요.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성재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알았어요.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성재는 주먹을 꽉 쥔 채 성희를 노려봤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성재는 말없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성재야, 성희가 불렀지만 성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성희는 혼자 거실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니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영라가 집을 나간 지 이틀째였습니다. 성희는 딸의 휴대폰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영라는 받지 않았어요. 집안은 발칵 뒤집혔죠. 영라는 자신의 작업실에 숨어 있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것만은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유로운 곳이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오늘은 영라의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축하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영라가 깜짝 놀랐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냄비와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죠. 영나야, 밥은 먹었어? 지환의 다정한 목소리에 영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들어와. 두 사람은 작업실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지환이 가방에서 냄비와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미역국이 나타났어요.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어야지. 지환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란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준 사람이 가족이 아닌 지환이라는 게. 영란은 밥그릇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잠깐만. 지환이 고개를 들어 영란을 바라봤어요. 영란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도라기보다는 고백 같았죠. 지환은 그런 영란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영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영나야, 지환이 영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영란가 눈을 뜨자 지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가 계획한 대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영란도 힘없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미역국과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잠깐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작업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진석이 화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박영나, 당장 나와. 진석의 목소리가 작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나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아빠! 집에 가자. 지금 당장. 지환이 재빨리 일어나 진석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영나 얘기 좀 들어보시고. 하지만 진석은 지환을 밀치고 영나의 팔을 잡았어요. 비켜.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아빠, 아파요. 영나가 소리쳤지만 진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나를 끌고 나갔어요. 지환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지만 진석의 차가 이미 떠나고 있었죠. 그 다음 날 성재의 집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맞선 사진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희가 소파에 앉아 영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나가 거실로 내려오자 성희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영나야, 이리 와봐. 영나가 다가가자 성희가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한별기업 막내 아들이야. 좋은 집안이지. 영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 지금 누구 만나고 싶지 않아요. 성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실장 때문이지. 안 돼. 너 지금 이럴수록 네 짝 찾아 만나야 해. 성희는 영나의 말을 무시하고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영나 앞에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영나의 웹툰 연재 중단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웹툰 연재 중단시켰어. 플랫폼에 연락해서. 영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게 제 꿈인데요. 왜 엄마 마음대로? 성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런 천박한 걸 왜 해? 이제 제대로 시집이나 가. 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 실장 만나더니 바람만 잔뜩 들어갔고 정신 좀 차려 영나야. 영나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맞선 웹툰 지환. 엄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있었어요. 싫어요. 전 싫다고요. 영나가 일어나 외출하려 했습니다. 성희가 벌떡 일어나 영나를 막아섰어요. 어딜 가려고? 제 갈 곳 가요. 가출해서 집 시끄럽게 하고 너 조용히 엄마가 하란 대로 해. 성희가 영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에서 실랑이를 벌였어요. 영나가 갑자기 괴성을 질렀습니다. 아! 영나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어요. 진석이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또 뭐야? 하지만 영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희가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진석의 손이 영란의 뺨을 때렸어요. 영란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여보. 성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성희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영란은 뺨을 감싸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진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평생 손 한 번 대지 않고 키운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을
자신의 손으로 때렸다는 사실이. 하지만 그 사실이 진석을 후회하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진석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영란은 그 권위에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네, 아빠하며 고개를 끄덕이던 순종적인 딸. 그런 딸이 감히 가출을 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 이건 진석에게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게 진석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부모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진석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라가 또렷하게 진석을 향해 말했어요. 전 왜 감시당하고 통제당해야 돼요? 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 꿈도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왜 인정 안 해주는 건데요? 진석이 더 분노하며 영라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또 때리려는 듯한 동작이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재가 집에 들어왔어요. 성재는 아버지가 영라의 팔을 잡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맞선 사진도 눈에 들어왔어요.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진석이 성재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성희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성희가 재빨리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 우진이 찾았어? 성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의 대답은 성희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사장님, 우진 씨 관련해서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 우진 씨 지인들, 지은호 씨 주변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성희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계속 찾아. 어떻게든 찾아내라고. 성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거칠게 내던졌어요. 쾅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성희가 중얼거리며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성희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진이 어디선가 나타나 진석 앞에서 모든 걸 폭로한다면? 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석이 우진의 간 이식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성희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우진이 말고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진석이 알게 된다면? 손이 떨렸어요. 진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엄청난 모성을 가진 여자라고 생각했던 진석. 그 진석이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였는지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들통나는 순간 진석의 얼굴이 분노가 경멸이. 성희는 창가로 걸어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초조한 얼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은호와 우진, 두 자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희가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성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죽일련. 성희의 외침이 사무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책상을 움켜쥔 성희의 손톱이 하얗게 질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석이 집안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다가 우연히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성희 이름으로 된 병원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병원? 성희가 어디 아픈가? 진석이 영수증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닌 흔적이 보였어요. 진석의 눈이 진료과 항목에 멈췄습니다. 소화기 내과, 간 초음파 검사? 다른 영수증도 확인했어요.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CT 촬영, 모두 간과 관련된 검사들이었습니다. 진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성희가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 하지만 성희는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영수증에서 이상한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직 적합성 검사? 이게 뭐지? 진석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떴어요. 장기 이식 전 시행하는 검사. 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기 이식? 진석이 영수증을 다시 한 장 한 장 확인했어요.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문득 최근 성희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주 외출하고 전화 받을 때 피하고 초조해하던 모습들. 진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성희의 비밀은 이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의 의심, 성재의 충격, 그리고 은호의 역공. 과연 성희는 이 모든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다음 43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집니다. 다음 편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한입 감상의 드라마 리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